북한과 일본이 예. 예, 몽골에서 뭐 비밀 예. 접촉을 했다 예. 이런 얘기랑 예. 북중 관계도 뭐 김정은 뭐 발바닥을 뭐 그 지워버렸다든지 예. 이런 예. 좀 약간 음. 이상 현상들이 예. 있는데 예. 지금 북일 비밀 접촉 저런 거는 좀 음.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음. 음. 저기에 예. 저는 배경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어, 왜 예. 그러냐면 예, 예. 예전에 보면 뭐 메구미라는 이름의 여성, 음. 다구치라는 이름의 여성, 네. 이런 여성들의 신병이 북쪽에 있다. 음. 그런데 있었는데 죽었다. 음. 그랬어요. 그래서 네. 과거 2004년도인가 고이즈미가 총리, 네. 그다음에 아베 신조가 부총리였을 때 네. 평양을 가서 음. 저 협상을 벌여서 5명을 갖다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 음. 정부가 네. 100억 달러를 경제援助를 해준다고 그랬다가 북한에? 예, 예. 그랬다가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아, 왜냐면 일본에서요? 예. 멀쩡한 우리나라 국민을 네. 니네가 불법으로 납치를 해서 아, 데리고 강제 갔다가 북송, 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경봉을 타고 간 것도 아닌데 네네. 니네가 강제로 납치를 했다가 네네. 살아있다 그러면서 음. 돌려준다고 돈을 내? 음. 자식들이 가지고 그냥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네. 그 고이즈미가 약속을 안 지켜버린 거야. 네. 그랬더니 그거를 주관했던 무슨 뭐 통전부랄지 외무성이랄지 이런 애들이 음. 그거 끝나고 나서 일본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음. 그거 일한 대가로 음. 무슨 벌을 받았냐면 총살이라는 대가를 받았어요. 아, 어? 돈 못 받았다고? 예, 저는 예. 이번에도 예. 똑같은 구도가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해요. 어떤 구도일까요? 뭐냐면 지금은? 예. 납치자가 그때 이제 5명 있었다. 네. 다 죽었다 그랬는데 네네. 5명을 갖다가 생산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지. 네. 그럼 그때 다구치, 뭐 메구미 그렇게 예. 이름 나왔던 예, 여성분들 예. 지금 살아있으면 아마 60대 초중반 됐을 것 네, 같은데 네. 그 여성들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음. 아마 어쩌면 저 거짓말자라는 북조선 애들이 음. 살려두고 그런 말 했을 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늘 네. 우리는 그 어떤 상상을 해봐야 돼. 예. 쟤네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지금 저 얘기를 하는지. 아, 그러니까 어, 그렇게 인신매매해서 아직도 음. 그거를 협박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얼마 전에 보면은 김여정이가 네. 무슨 조선의 핵 문제를 들고 나오고 네. 납치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너까지 것들 우리가 아연 안 받아줄게 이러고 건방을 떨은 게 지난 3월 달쯤인가 있었어. 네, 일본에 그렇게 예.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김여정이. 일본 너네들이 입장을. 고개 숙이고 음. 조아리고 오면 우리가 만나는 줄게 뭐. 만나는 주는데 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얘기 않고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면 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마 이런 식이야. 예. 그런데 일본이 짱구입니까? 아니 대동아 공영을 만들었고 만주를 정복하고 네. 전 세계를 호령할 듯이 한때는 뻗어 나왔던 일본이 저런 애들 말을 갖다 듣겠냐고. 그리고 과거 같으면 저런 일을 갖다가 뭐 조평통이나 아니면 해외동포 원어위원회나 전부 다 이 저 통일전선부 산하인데 네. 그런 통전부가 지금 지난 연말에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비밀 접촉이라 얘기 나오잖아요. 저희 어딜 것 같습니까? 몽골서 비밀 접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는 네. 어디일까요? 제가 예. 비밀 업무를 해봐서 근데 저기는 저런 애들이 들어갈 거야. 납치를 주관했던 공작기관.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네. 일본 사람을 납치해왔던 담당 부서. 아, 네. 저는 틀림없이 그게 대남 네. 공작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응? 과거로 치면은 예. 대외정보조사국 아니면 뭐 작전부, 뭐 사회안전부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애들일 수 있고. 네. 두 번째 어떤 애들 올 수 있냐 봤을 때 지금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평양에는 서기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응? 그다음에 네. 당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데가 당 조직 지도부라는 데요. 네. 네? 그래서 당 조직 지도부. 네. 그다음에 비밀 정보기관. 말하자면 이제 보위성 같은 데지.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진짜로 액션을 취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문화교육 같이 지금 찍혀 있는 애들. 아니면 서기실, 대통령실에 해당하죠, 그게. 네. 그래서 그런데 애들이 나가서
김정일이 김여정이의 하명을 받잡고 가서 지금 저런 접촉을 했다. 저는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게 뭐냐면 네. 가서도 얘기가 무슨 뭐 일북 간에 뭐 수교를 하자 이게 아니지. 응? 말하자면은 네. 외양적으로는요. 우리 양국 간의 외교 관계 수립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네, 어? 네. 겉으로 보여지게. 예. 예. 그러나 진심은 뭐냐면 야, 실은 말이다. 일본 애들이 좀 더 있어. 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이거는 5명보다 좀 예, 우리가 더 갖고 이거 있어. 저 완전 조폭 양아치들 예. 하는 짓이야. 야, 우리가 인신매매했던 애들이. 내가 말이다. 네. 너네들한테 은혜를 좀 베풀어서 네. 니네 고향으로 가려고 한 애들 좀 내가 몇 명 파악해놨는데 네. 어떻게 받을래? 근데 있지. 네. 이번에는 니네가 지난번에 약속 안 지켰잖아. 이번에는 돈 원래 주기로 했는데 안 줬잖아. 그 지난번에 이렇게. 밀린 것도 있고 예. 한 100억 불 정도 내고 데리고 가는 게 어떨까? 이러면서 마치 무슨 큰 은혜나 베풀듯이 지금 일본 사람들 만나서 공갈 협박 쳤을 거라고. 아, 그랬을 거다. 왜냐면 북쪽 애들은요. 예. 한마디로 인면수심입니다. 사람의 낯짝을 하고 있지만 네. 늘 짐승보다 못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협상하러 나와갖고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대표한테 그랬을 거예요. 야, 니들 좀 니네 동포 좀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가 요즘에 좀 형편이 거시기 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고이즈미도 약속 안 지키고 그랬으니까 네, 네. 약속 좀 빨리 지켜보지 그래. 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일본 사정을 제가 알아봤더니 일본에 중요한 정치 유망주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네. 한 사람은 모테기고 한 사람은 고노다로야. 이 모테기 도시미스라고 하는 이 분은 뭐냐면 현재 일본 자민당의 제55대 간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말하자면 우리나라 원내대표 내지는 뭐 이런 좀 당내에서 네. 위상이 있는 사람인데 예. 뭐 나이도 이 양반은 지긋해요. 네. 55년생이니까 이제 70살이 다 돼가죠. 68세 만으로. 네. 우리나라는 69세쯤 되고 이런 모태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문제에 별 관심이 없고 북한은 동북아시아 안전을 위해서 핵을 폐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래. 네. 올바른 생각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는 인기가 없어서 만약에 9월 달로 가면 이 모태기 간사장이 수상으로 다시금 바톤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모태기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인상이 아주 일본스럽게 생기신 이 고노다로라는 분이 있어. 네, 네. 고노다로. 네, 네. 근데 이분도 지금 보니까 63년생이야. 네. 이분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다음번 총리 되시는 네. 분. 그러면 모태기가 될지 고노다로가 될지 그거는 9월 달 되면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북한 애들이 협박하고 공갈치고 사기를 쳐서 일본의 돈을 뜯어가야 될 시간이 오늘 며칠에 6월 14일이죠. 네. 7월 14, 8월 14, 9월 14. 맥시멈 석 달밖에 없는 얼마 거예요. 안 남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석 달 안에 국제 사기극을 벌려서 소위 돈을 뜯어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저렇게 비밀 접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상상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북한 애들을 대받고 네. 지금까지 협상한 전애들 행태를 봤을 때 틀림없이 지난 고이즈미 수상 때 못 챙긴 돈 네. 100억 불에 그 당에 네,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 소위 말하는 대가를 받고 내가 일본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마치 이런 그 호방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야 정원아 양아치 짓 좀 그만해라 이놈아. 어떻게 말이야 깡패가 돼야지 너는 이 자식아 아직도 양아치 짓을 하고 아유 네. 진짜 그러니까 저게요. 차기 총리가 바뀌기 전에 어떤 그 네. 인신매매의 네. 성과를 예. 보기 위해서 그나마 이제 다른 총리들 이후에 네. 될 사람들은 저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말캉해 보이는 기시다 총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예, 일본에 보려고 지금
이 일본의 내각조사실 예, 정보기관 예. 아니에요? 예. 거기에는 최수용 같은 공작관이 없겠어요? 나보다 예. 더한 사람도 있겠죠, 거기도? 그렇겠죠. 예. 저보다 천배만배 뛰어난 음. 지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네. 일본에도 저기서 네. 뻔히 돌아가는 꼴을 북한 애들은 네. 아는데 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난번에 일본에 무슨 TBS인가 어디서 제가 처음에 막 이봉규 TV 출연하니까 네. 연락이 왔어. 인터뷰하겠다고. 네. 어? 뭐 통일교 관련된 거 뭐 조사한다고 그래서 네, 네. 내가 조건을 달았거든. 내각조사실 직원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만나주게 그러거든. 어. 그랬더니 내각조사실에서 거부를 했나 봐. 네. 아, 왜 그냐면 정보를 했던 공작관은 선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쪽에도 더 많은 걸 줘야지 뭐가 되지. 네. 방송국한테 준다고 뭐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끝맞는 사람 만나주는데 데려오라. 일본의 내각조사실 서울에도 와 있을 테니까 서울에 파견된 직원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만나서 얘기해 줄게. 그랬죠. 근데 아직까지 안 오더라고. 네. 뭐 그거는 anyway. 예, 뭐 예.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네. 저 비밀 접촉 하잖아요. 음. 근데 저걸 알아야 돼. 몽골은 굉장히 북한하고도 친하지만 남한하고도 친해요. 네. 그리고 저기에는 네. 미군의 특수부대가 가서 훈련도 가르쳐 주지만 대한민국 특수부대도 가서 몽골 군대로 훈련을 시켜주는 데가 몽골이에요. 몽골이.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했지만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컨티넨탈 레일로드를 깔 때 꼭 러시아 시베리아만 갈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전부터 연해주로 뚫잖아요. 그럼 중국 애들을 싹 베껴놓고 러시아 땅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 만추리아란 도시 지나면서부터는 몽골을 통과하는 거지. 그래서 몽골랑 저 서쪽 끝에 가면 카자흐스탄하고 국경이 딱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 세계에서 9번째로 넓은 영토거든요. 네. 그러면 카자흐스탄까지 또 뚫어 가. 그래서 그 열차가 네. 이스탄불 통해 갖고 런던까지 갈 수 있게끔 된다고. 그럼 그렇게만 가나? 이스탄불에서 서남쪽으로 꺾으면 다마스커스 통과해 갖고 야 이스라엘 너도 좀 열어봐 임마 해갖고 시나이반도 지나면 바로 이집트란 말이에요. 네. 얼마든지 육상으로 철로로 도로로 전 세계를 갖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되면은 야 미국 엉간히 해 임마. 베링해협 밑에 제일 좁은 데는 100km도 안 됩니다. 거기 해협 사이가 밑으로 뚫으면 돼. 밑으로 뚫는 거 잘 뚫는 데 있잖아. 북한보다 한국이 더 잘 뚫어요. 터널은.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입증했잖아요. 그 어디죠? 터키하고 유럽하고 연결되는 거기가 다다넬스 해협인가? 보스포러스 해협인가? 내 해협 이름 정확지가 않는데. 그래서 네. 그 터키하고 유럽을 잇는 현수교도 우리나라 토목공사에서 이었고요. 네. 거기를 갖다 SK건설이 아마 그 지하 터널을 뚫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도로가 말입니다. 도로가 터널로 해갖고 네. 터키에서 유럽 그리스 쪽인가로 해가지고 그대로 넘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전 세계의 교통망을 갖다가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랑 이게 같이 그 합작해갖고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꿈 같은 일들이지만 예. 이거를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 쪽에서 그걸 할 수가 있다고요. 예. 네. 아주 또 네. 지난번에도 네. 그 존 티토 그거 네. 방송 나가고서 네. 아주 그 주제에 굉장히 예. 관심을 많이 보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주 사실 꿈 같은 아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요. 예. 이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도전한다 할 때 예. 물론 뭐 이렇게 뭐 AI 산업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요. 우리가 가장 그 원시적인 그런 방법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운하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파나마 운하가 연결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지중해를 통해서 오다 보면은 홍해로 들어오는 수에즈 운하가 시나이 반도와 이집트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도양으로 바로 올 수 있잖아요. 네. 그 러일 전쟁 때 러시아 함대가
그 수에즈 운하를 갖다 영국이 막는 바람에 막아버려가지고 희망봉 돌아서 오다가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일본한테 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요 수에즈 운하랑 버금가는 운하를 만들 수 있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수에즈는요 네. 지대가 낮아요. 예. 아마 준서를 자주 해줘야 될 거예요. 그 흙을 자주 파야 되겠지. 예. 그런데 이스라엘 남쪽에 재미난 언덕으로 된 땅이 있어요. 어떤 뭐냐면 땅일까요? 예. 그 동네를 레드 캐년이라고 하는데 네. 그 남쪽에 보면은 그 홍해에서 좀 들어가는데 그 아카바, 타바 이런 공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어요. 네. 네? 거기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서북 방향으로 이 고원지대를 뚫어서 산을 넘어서 쭉 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 어디냐면 저쪽에 지중해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요 예. 산악지대고 암석지대라서 만약에 공사 자체는 쉽지 않지만 그걸 운하를 파서 이스라엘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 이쪽에는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가 관할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넘어와서 그 어떻게 되냐면 제 걸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이게 이제 시나이 반도잖아요. 마름모로. 네. 요 들어가는 바다 있죠. 예. 요쪽에 바다 안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선 있죠. 네.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지만 네. 또 다른 아. 안정적인 운하를 하나 더 뚫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네요. 예. 그 저는 이걸 갖다 왜 미래 투자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냐면 네. 이 지역을 저기 뚫잖아요. 네. 우리 가서 뭔가 기여할 수가 있는 거야.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한국에서 한국의 토목 건축 기술이 전 세계적이니까 터키에 가갖고 여기 지금 터키 해협도 가서 이 사람들이 뚫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지금 제가 보스포러스 해협인지 다다넬스 해협인지 이 해협이 있다고요. 네. 여기를 뚫어갖고서는 유럽하고 이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토목회사가. 네? 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보스포러스 해협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보스포러스 예. 해협인가요? 5.4km짜리 네. 복층 터널이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 SK 네. 건설에서 네.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우리하고 같은 지역의 위도상에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한국, 이스라엘이 네. 이 비슷한 그 위도상에 있으면서 네. 같은 이념과 가치관으로 이어지는 국가란 말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고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네. 들어와 있는 지금 예. 해안이 있잖아요. 이 만쪽 끄트머리에서부터 뚫어서 지중해로 가는 거죠. 그러면 유럽에 있는 수많은 물동량들이 그 운하 통해서도 빠져나와서 네. 인동을 해서 아시아로 올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중동에 가서 뭘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평화를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하는 것도 그렇고 네. 이런 그 상상 못할 터널을 뚫어서 그것을 전 세계가 그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갖고 네. 물론 이스라엘도 뭐 빠꿈이니까 뭐 그냥 주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잘 협상을 해서 네. 지금 우리나라 현재처럼 지금 건설회사, 토목회사 지금 죽을 쓰고 죽어가고 있잖아. 네. 만약에 이런 거 하나 터트리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건설 분야의 전문가들 인력들이 가서 돈도 벌고 네. 또 망해가는 회사도 살릴 수도 있고 새로운 일거 기회가 삼득 되는 사득 거네요.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외교나 정치가 사실 정보부의 공작도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응?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에 이득이 생길 건가? 응?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에 지금 파멸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장점을 네. 다시금 살려서 제2의 도약을 할 것인가? 언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수복하고 할 것만 기다리고 있을 건가? 대안이 나와야 될까요? 얼터너티브가. 예. 그 사실 지금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지금 대규모 그 도시를 짓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보면은 그다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응? 그럼
예. 그거 한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국토교통부에서도 뭐 얘기 많이 하고 사우디 그 그랬던 메디나 것 같아요. 위에 예. 그 저 요르단하고 접경돼 네. 있는 네. 그쪽에다 그 무슨 시티라 그랬죠? 스마트 시티인데 네옴시티. 네옴시티 맞아. 예.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분들 원래 계획한 대로 되면은 네. 몇백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그 신기루 같은 아이템을 쫓아기보다는 이스라엘한테 가서 야 지금 사우디가 네옴시티 만들고 하는다는데 사우디 저쪽도 앞으로 유럽산이나 뭐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거고 해놓으면 쟤네들도 기름 수출하는 거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같이 해서 이거 터널 좀 아니 터널이 된다. 저기 운하를 하나 좀 새로 개발을. 뚫어보자. 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조금만 먹게. 마치 이스라엘이 계속 그 통일세 받듯이 이스라엘 니네가 그거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인프라 설치해주고 뭐 약간의 그렇게 해서 사실 말이 약간이지 최소가 조회요 거기도. 그러면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숨통이 멎어가고 있는 건설업, 토목 사업을 갖다 다시 한번 진흥시켜보면 어떨까? 네. 그게 진짜 우리가 외교안보라고 정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지금 이상하게 여의도에서 막 그렇게 떠들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럼요. 예, 정말 이런 얘기 그리고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은 우리가 미래를 지금 우리가 북한 얘기하다가 이 지금 이런 뭐 일부 뭐 비밀 회담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앞으로 디지털 화폐 있잖아요. 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는 CBDC 네. 이게 아마 현실화 될 겁니다. 네. 그럼 그것도 역시 보면 지금의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됐듯이 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베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 CBDC를 해도요? CBDC 해도. 전자화폐를 해도 예. 금이 많이 가진. 예. 결국 미국이 네. 그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제일 높아요. 네. 결국에 달러가 싫어서 회피를 하려고 전자화폐, 암호화폐를 만드는데 네. 결국엔 그것도 근본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렇게 전망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럼 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현재 그런 CBDC 수의 암호화폐를 만들려면 딴 거보다도 전기가 많아야 돼요. 그 암호화폐 생성하기 위해선 거의 무한대의 전력 공급이 돼야 된다고. 그 무한대 전력 공급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이에요. 얘네들처럼 무슨 풍력도 아니고 태양열도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을 해야만 뭐 수십억 기가와트를 생산해서 그야말로 무한대의 컴퓨터를 돌려서 이런 암호화폐 생성이 될 수 있다고. 예. 그런데 그 원자력 발전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우라늄 아니야. 그 재료로. 네. 그 우라늄 제일 많이 현재 나오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서부에 있는 기니, 네. 나이지리아, 가봉, 시에라리온 이런 데 있는 데부터 해갖고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요즘 이 중부 아프리카예요. 근데 이 중부 아프리카의 특성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 과거에 프랑스 애들이 네. 자기들 식민지를 해놨었다고. 예. 근데 지금 현재 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지금 기니 그쪽 예. 좀 해주세요. 장기간 중부 아프리카를 좀 클로즈업 시켜주면 돼요. 응? 네, 거기 지금 중간에 있는. 예, 약간 푸르죽죽한데. 거기.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저기 지금 뭐 기니, 가나,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네. 가봉, 수단, 우간다, 케냐, 콩고 민주공화국, 뭐 탄자니아까지 네. 쫙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네. 저 벨트가 네. 우리가 보통 세힐 벨트라 그러더라고. 네. 지리적으로. 네. 그럼 저 지역의 위치가 뭐냐면 우라늄이 많이 나. 저 초록색 저 부분들이. 예, 금이 많이 나. 네네.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우라늄 많이 나고 금이 많이 나고 네. 그다음에 AI 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뭐가 있지? 히토류가 있어.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네. 과거에는 프랑스가 자기들 식민지로 점령지로 해서 자기네 거라고 주장했던 데였어. 근데 지금은 러시아의 특수군들이 저길 가가지고 그 영업권을 다 뺏고 우라늄도 캐서 러시아로 가서 자기들이 팔아먹고 네. 금도 캐서 러시아가 가져가서 팔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는 전비를 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그치고 네. 앞으로 미래 사회의 전자화폐 CBDC가 도래를 하고 이럴 때 보면 대용량의 전기가 필요하지. 네. 그 전기를 만들려면 우리가 우라늄을 바탕으로 한 원자력 발전해야 되고 네, 네. 그러려면 그 원천되는 원자재들 자원을 저지로부터 저기서. 갖고 와야 되지. 네, 네.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어떤 게 며칠 있을까요? 전에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48개국의 대표 대통령 수상들이 우리네 다녀갔어요. 네. 응? 네. 늘 중국에서 하던 행사에 그게. 음.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어요. 음. 딱 드는 내가 느낌은 음. 형님이 네. 야 손님 받아라 한 게 아닌가 싶어. 아, 중국에서. 음. 아, 그게 손님 받으라 한다의 의미는 뭐냐면 네. 형이 가서 하고 있는 원로드 원벨트 1대1로 1대1로. 작업에 네. 동참해라. 아. 그다음에 아시아 투자 개발은행 AIIB 네. 이런 것도 지금 뜸해지고 뭐가 없는데 네, 네. 좀 활성화시켜서 형들 하는 일 좀 도와라. 그래야 되지 않겠니? 아. 라고 하는 무종의 압력이 있지 않았겠나. 아. 그러니까 어떤 네. 한국의 그런 음. 뭐 자체적인 어떤 국익적인 차원에서 그런 아프리카 수상들과의 교류가 아니라 약간 중국의 어떤 압력이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야기로. 제가 왜 중국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냐면 예, 예. 저런 자원의 부국 아니겠어요? 예? 네. 아프리카 그 중부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이요. 네, 네. 그러면 CBDC를 결국에 금을 가장 보유한 나라에서 주관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럼 결국 그 CBDC 디지털 화폐도 미국의 컨트롤 하에 들어가게 될 거란 예. 말이야. 그러면 미국은 러시아를 통해서 저기서 생산하는 금을 빨아들일 수도 있겠죠. 네? 지금도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많은 금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보유량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영국 뭐 이런데. 그럼 결국에 그 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네. 화폐를 갖다가 우리 걸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금도 많이 갖고 있지만 그거를 찍는 FRB가 개인은행 아니야. 국가은행이 아니라. 네. 무슨 로스차일드 가문의 일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CBDC를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지갑을 유일할처럼 들여다보겠다는 미래의 네. 글로벌리스트들의 아마 그 좋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다 줄을 서야 되겠냐 이거야. 결국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북한에 주려고 했던 문재인 씨의 그 생각은 극단적인 잘못된 처방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친중이 아니라 반중을 하면서 친미를 해서 앞으로 원자력 산업도 같이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뿜뿜 끊어져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AI 산업도 같이 선도를 해나가면서 네. 또 반도체 생산이나 이런 것도 더불어 같이 하며 이런 것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미래의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네. 이 나라는 지금 아직도 인프라가 안 되는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기 고 박사님 지도를 약간 내려서 중앙아시아 쪽. 중앙아시아 쪽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런 데 있는 거기를 데죠. 좀 펼쳐와 주세요. 예. 좀 더 넓게 보이면 투르크메니스탄이 나오게 좀 펼쳐주세요. 타지키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국가들. 그다음에 탄이죠. 네네. 저게 소위 말하는 탄 5개국입니다. 왼쪽에 카스피해를 두고 있죠. 그 옆쪽엔 또 다른 이상한 아저씨들 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있고 네네. 그 옆에는 조지아라는 스탈린의 옛 고향 땅이에요. 거기가.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네. 기껏 연접해 있는 게 바로 내륙해라고 하는 카스피해가 다예요. 저 이렇게 해마처럼 생긴 널찍한 저 바다처럼 보이는 네. 저게 호수 카스피해인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걸 갖다가 지금 재료를 구한다 하잖아요. 네. 그럼 저 중앙아시아 고원 신장 위구르를 통과해서 중국을 경과해가지고 그 물건을 실어 오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을 통과해서 인도양 쪽으로 해서 물건을 실어내겠습니까? 아니면
테헤란이란다. 그 카스피해를 넘어서 그 조지아를 지나서 흑해 쪽으로 빼서 다시 흑해에서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네. 수에즈 운하로 네. 그렇게 해서 돌아 나오겠느냐. 이게요. 어떻게 하든 다 좀 힘들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 밀이나 옥수수 아주 그냥 그 보고에 보고 네. 곡창지대가 예, 우크라이나거든요. 예, 예. 근데 항상 보면 예전에 그 대우에 있던 친구들도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흑해를 통과해서 이 해협을 그 좁은 그 보스포러스 통과해서 네. 다시 수에즈로 돌아서 인도양 거쳐서 말레카 해협 지나서 동지나 남제라고 한국 들어오는 그 길이 만만한 그 통로가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해상 사고도 많고 네, 네. 강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물살도 험난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통로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과연 현실성 그다음에 편의성 그다음에 수송 편익을 따져보자 이거야. 우즈벡에서 혹은 카자흐 혹은 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뭐가 나왔어. 어떻게 운반해 올 거예요? 어떻게? 물론 산 넘고 강 건너 물 건너서 해오면 되겠죠. 네. 아니면 기분 언짢으면은 수송기에다가 차터기 전세기 띄워가지고 수송기 돌리면 원가가 한 20배, 100배 뛰어버리겠죠 이제. 네. 그렇게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뭐 히토류를 갖다 실어 오더라도. 그러니까 문재인도 2019년인가 저기를 똑같은 코스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한 게 없어. 결과가 없다고. 네. 심히 지금 걱정되는 게 네. 이번에도 그럴까 봐 아. 내가 지금 걱정이 많다니까. 지금 카자흐스탄이랑 그 가는 걸로 돼. 투르크메니스탄 있죠? 예, 이미 예. 갔고 예, 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세 군데를 가죠. 예, 예. 탄탄탄을 가는데 예, 예. 여기서 타지키스탄하고 키르기스탄만 안 가요. 아, 네. 예. 그 5개국 중에. 예, 예. 그다음에 저 동네가 재밌는 게 상해 기구라는 게 있어. 상해 기구요? 상하이. 중국에 있는 도시 이름 상하이. 네, 네, 네. 상하이 국제 기구인데 네, 네. 거기에 핵심 멤버가 누구냐면 중국인데 네. 거기에 저 5개 스탄이 다 들어가 있어. 아. 거기다가 네. 아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까지 들어갔을 거야. 네. 지들도 스탄이라고. 네, 네. 저 이게 뭐냐면 네. 색채가 불분명한 색채예요. 친러시아 색채고 친공산주의 색채가 지금 짙은 동네예요. 저 동네가.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혈통이 비슷한 점이 있고 멀리 찾아 올라가면 우랄 알타이 여기도 같이 속하고 인종적으로도 비슷하기 때문에 저 좋은- 스탄 저 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국가들이. 가깝게 지내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자원외교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네. 과연 저기서 생산된 자원을 무슨 수로 갖고 올 건데요? 어떻게? 네, 어떤 예, 수단으로 어떤 올 거냐. 통로로 이용할 건데 예. 아프가니스탄을 넘는다? 저 히말라야 산맥 넘는 건 똑같은 아. 짓이에요, 저거. 네, 다 만만치 않아 네. 보입니다. 예. 이란 좁은 나라도 아니고, 음, 네? 이란도 상당히 고지대가 많은 나라의 네. 지형이고요. 네? 그러면 남쪽으로 바로 뚫고 내려온다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또 카스피해를 지나서 뭐 흑해를 돌아서 온다 하더라도 네. 결국엔 지중해 통과하고 수에즈 운하 통과하고 홍해 인도양을 거쳐서 와야 되는 저것도 머나먼 여정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 형이 해놨잖아, 이 자식아. 1대1로. 우리 거 쓰고 이 자식아 네, 이용해서 네, 가야지. 네. 그러면 꼼짝없이 뭐가지 잡히는 거지. 중국에 의존을 하게 그래. 되는 자원을. 그럼 중국이요. 네. 석유 때문에 네. 석유 때문에 골머리를 앓잖아요, 항상. 그럼 이전에도 이 1대1로를 왜 이 이란이나 이런 데서 뚫고서 파이프라인 깔으려 그러냐면 네. 어차피 이란은 중국하고 친하다고 치고 아프간을 통과하고 파키스탄 통과할 수 있는데 최단의 경로가 보면은 이 아프간 위에 있는 저기예요. 투르크메니스탄이야. 근데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네. CIA 형들하고 완전히 찰떡궁합이네. 아, 또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예. 중국 애들 말을 안 듣고 네. 미국 형아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야, 중국 파이프라인 여기 못 지나가. 네. 거기서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만 아니었으면 1대1로 성공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저 나쁜 공산당 독재 정권이 왜 CIA 덕분에 만들어진 국가다 보니까 네. CIA하고 친할 수밖에. 응? 네.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국제 외교를 하는데 정보기관을 갖다 제외시켜 놓은 뭘 한다? 그럼 바보예요, 바보. 네. 응? 하다못해 우리 투르크메니스탄에 갔다 온 제 친구가 있어. 네, 네. 응? 그 자식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보부장 대통령하고도 같이 맘먹고 가서 밥 먹고 같이 형님 동생 하는 거야. 네. 그게 정보부 요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네, 그렇죠. 응? 그런데 네. 정보부 보고도 안 받고, 뭐도 안 하겠다 그러고 말로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롤 모델이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네, 윤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정보부 보고를 네,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안 받을 거야, 봐. 절대로 안 받아. 그것도 건조 때문에 그러나요? 예. 예, 안 받아. 아, 근데 예. 저러다 이제 다른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는 네. 거죠.